네, 법원행정처장님. 네, 2018년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면서 대법원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특정 혐의자에 대한 재판부 구성 특례를 두면 법정의 평등을 침해한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선례가 되면 같은 요구가 빈번할 것이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재판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밝혔는데 지금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그와 같은 취지로 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네, 그때 입장과 변한 게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제 가동하게 되면은 이런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이 우려를 표시하신 것이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헌법을 만들 당시에 반미적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그리고 3.15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역시 헌법 부칙에 그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와 같은 저희 선배들의 헌법에 대한 의식이 더 발전되어야지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법원 행정처장님의 말씀은 예전에 특별재판부를 뒀을 때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었고 지금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인 근거가 있지만은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특별재판소 신설로 특별대우하자는 주장이 인정되면 외환죄, 살인죄, 강도상해죄 등 각종 여타 범죄들에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은 사법부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나마 자기 재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신설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란 특별재판소는 그런 정당성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예,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을 굉장히 좀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의 경험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보안 수사,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안 수사할 건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떻든 보안 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 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렇게 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갖고 추후에 아직은 공소청이나 중소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설립된다고 나면은 설립된 이후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개별 법을 만들 때 잘 논의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장관님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할 때 그 해당 부처에서 의견 내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에 관련된 장관님의 의견은 뭡니까? 어떤 형태든지 수사기관의 의견이 없다는 게 의견으로 알면 됩니까? 네, 현재 제가 어떤 결정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 일단 법안이 나오면은
그때 저희들이 법안을 보고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힘드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안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기사 쓰면은 데스크에서 데스킹 하잖아요. 그래서 착오라든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되돌려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남 시골 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묵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후 경찰의 부실 수사 급증, 불송치 이의 신청도 2배로 늘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지금 특검에 많은 인원이 가 있고 그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만 답변 드리면요. 어쨌든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완돼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거를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의 향후 협조적 관계를 규정해갖고 그런 관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뢰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논의가 돼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들려지는데 네, 보완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안보 정책 비서실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결국은? 그럼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계십니까? 네. 3 실장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제가 봤어요. 화기애애하다, 허심탄회하다, 기념품 샵으로 저희를 안내했다. 그리고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좀 남아있다. 점입 가경입니다. 근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국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불을 포함해서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반도체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는 1,500억 불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직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건 미국 측에서도 서로 확인한 사실입니까? 미국 측에서도 요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그 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 신문인데 트럼프가 띄운 이 대통령 민감한 청구서 늦췄다고 돼 있습니다. 25% 자동차 관세가 있는데 지금 그거 낮추기로 합의했습니까? 일단 이 패키지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 안 됐죠 아직. 언제 낮출지 모르는 거죠. 한미 양측은 이유는 낮췄잖아요. 그건 이유가 다른 패키지를 이유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EU 전부 합의서가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합의서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 금융 패키지 분야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속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이번에 오산 에어베이스를 압수수색했는데 MCRC는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근무하고 미군이 작전 통제하면서 한국군이 들어가서 동시에 근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주소가 캘리포니아로 돼 있어요. 미국에서 우편 보내려면 캘리포니아 주소 적어서 보냅니다. 합의 없이 압수수색하고 동의 없이 한 게 소파 규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파 규정에는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촉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준영